자,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이제 지역 예비군 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번 시간은 이제 직장 예비군 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항과 6항, 그 다음에 7항이 이렇게 직장 예비군이 있는데 이 중에서 5항이 직장 예비군 편성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6항은 예외 규정이고 7항도 예외 규정이다. 5항이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편성될 때 이 편성되는 제대별 숫자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특징적인 것은 직장 예비군에는 지역대가 없죠. 그리고 미만이라는 게 없죠. 전부 이상 아니면 이하로 가죠. 그 부분을 좀 잘 기억하시고요. 그 출제되는 형태를 보면은 이런 식의 출제가 많이 돼요.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 놓고 인원수 놓고 연결형으로. 최근에는 A 직장은 직원이 1601명이며 그건 얼핏 보면 연대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비군 자원이 410명이고 대대죠. 이중 보류자가 10명이다 그러면 보류자 10명 빼고 중대인가? 헷갈리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보류자는 의미가 없다. 예비군 자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A 직장은 예비군 대대를 편성하였다 이렇게 돼야 정확한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5항에서는 이 숫자를 어떤 숫자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그 제대를 숙지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6항은 예외 규정이라고 그러죠. 예외 규정. 자, 5항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떤 경우, 즉 이 밑에 있는 네 가지 경우, 이 네 가지 경우에는 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은 산업단지에 따른 산업단지,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그리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요산업시설.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게 지금 뭐 반월산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구미산단도 있고, 창원산단도 있고, 이런 산업단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예비군 자원을 통합하여 편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답 나오는 것은 그냥 원문으로 오답 나오면은 산업통상부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가끔 오답이 나오고요. 중요산업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오답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이런 걸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고 봅시다. 자, 여기에는 LG, 이게 아니네. 이거 좀 삭제시키고요. 여기에는 LG도 있을 수 있죠. LG. 여기는 삼성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옆에는 SK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기타 다른 업체들도 여기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전체적인 산업단지가 되는 겁니다. 산업단지. 그런데 만약에 직장 예비군이 있는 목적은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LG는 자기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총구 방향을 어디로 두겠습니까? 이렇게 두겠죠. 삼성은 그 대신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고 그래서 총구 방향을 어디로 두겠어요? 이 방향으로 두겠죠.
그 서로 사정을 모르니까 야간에 만약 돌아다니면 아군끼리 총질하겠죠.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합하여 편성을 하라는 거예요. 통합하여 편성. 즉, 이 산업단지에 있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대대다. LG 대대다. 삼성 대대다. SK 중대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걸 모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군끼리 총질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통상 공부할 때는 산자중 통편이라는 거예요. 자, 이호도 보면은 이호도 뭐 같은 개념입니다. 보면은 이호도 이렇게 한 개 지역에 두 개 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A라는 회사가 있고요. 여기는 B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고 해서 이 사람은 총구 방향을 일로 둘 것이고 A 직장은 총구 방향을 일로 두겠죠. 이러면은 안 된다. 이런 경우에 통합지휘관을 두라.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항은 같은 건물이나 분해의 예비군 자원을 통합 편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합해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건구 통편 그렇습니다. 자, 3항 같은 경우는 같은 직장 또는 같은 계열이 같은 지역, 여기서 시는 시로 포함되는 것은 특별시서부터 특별자치시까지를 시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는 광역시의 구는 제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광역시 구는 우리가 부산에 보면 기장군이 있죠. 기장군. 기장군은 부산시로 보라는 거예요. 대구광역시 보면 달성군이 있죠. 이건 군이 아니고 대구광역시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지역, 같은 직장, 같은 계열이 같은 지역, 직계지일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는 포함하고 시에 포함하고 구는 광역시 구는 제외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직계지, 특광포, 광군 제외 이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장이 관할하는 구역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직계지, 특광포, 광군 제외 이 경우 수관, 수임장이 관할하는 구역으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수광구 통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무슨 의미냐면은 원으로 표시해도 좋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울산시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울산시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고 또 울산시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이렇게 편성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중구예요. 중구. 그럼 뭐 이쪽이 뭐 대략 뭐 동부나 되겠죠. 또는 뭐 북구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두 개 그룹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A 공장이 있고요. 여기는 B 공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직장 예비군 편성할 때도 그렇지만은 자원관리대대라는 게 이 구단위 시군 구단위로 편성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A 공장과 B 공장이 있는데 이 동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남구가 있으면은 이쪽을 관리하는 대대가 있고 이쪽을 관리하는 대대가 있죠. 그런데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회사예요. 똑같은 회사. 그런데 동구는 A 대대 통제를 받고 남구는 B 대대의 통제를 받는다면은 지침이 틀리겠죠, 서로. 이런 경우에는 이 수임군 부대장이 관리하는 구역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요거는 동구를 관리하는 뭐 예를 들어 1대대 그러니까 1대대가 이 동구를 관리한다면은 이 관리는 중구를 비껴나서 여기에 A 공장과 B 공장을 합쳐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해라. 그 대신 남구 입장에서는 여기서 중구를 비껴서 남구하고 요 범위 내에서 통제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3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의미입니다. 자, 4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해안, 여기는 해안이에요. 해안. 바다죠, 바다. 자, 그런데 여기에 A라는 지역에 원전이 있어요. 원전. 자, 이런 경우에 이 원전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지역의 주민이 별로 없죠. 그럼 이 원전 방어를 하려면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이 지역에 있는 읍이라기보다도 면이 있겠죠. 면. 그 면에 있는 이것을 이쪽으로 편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직장 예비군이 설치된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 자원에 따라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 예비군을 직장 예비군에 편입하게 둘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원전 설명드렸죠. 원전 방어를 위해서는 인원이 더 필요한데 부족하다. 그럴 경우는 지역 예비군을 직장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칙형으로 이게 나오면은 지금 여기 제시된 오답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요하게 보시고요. 근데 사실 뭐 과거부터 이 편성이냐 운영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오답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답이 날까봐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주위에서 보라는 측면이지 오답 난 적은 없어요. 그렇게 뭐 편성이 됐든 뭐 운영이 됐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 빨간색으로 표시된 자리는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원칙형에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호에서 특히 지역 예비군을 직장 예비군에 편성하는 거지 직장 예비군을 지역 예비군에 편입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원칙형에서 이제 보시게 중요하게 보게 되고 봐야 되고요. 자, 문제는 이 1, 2, 3, 4호가 연결되는 부분에 여러분들은 중점을 봐야 돼요.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단서가 있죠.
1호 혹은 4호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1호의 산자중 통편과 4호 자리지직편을 직장장이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국방부령으로 어떤 정하는 원칙에 의해서 편성을 하라는 거예요. 직장장이 편성하면 지 멋대로 편성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어떤 기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은 자원수 맞춰가지고 거기 연대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밑에 참모를 몇 명을 둬라. 그리고 그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줘라.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호가 그렇고요. 4호 같은 경우는 이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는데 직장예비군이 마음대로 지역예비군 편입하면 안 되죠. 예비군 편성은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입니다. 지방병무청장. 그리고 직장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역을 마음대로 편입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라.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뒤에 이제 하면은 05조 6항 1호에 따라 지금 산자중 통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편성할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책임자, 이걸 우리가 산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편성을 하라는 거예요. 직장 마음대로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아예 편성하라. 그리고 4호 같은 경우 4호가 아까 말한 자리지직편이죠. 이 편성을 할 때는 니들 마음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직장장이 관할지병장 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또 뒤에 가서 조건이 붙는 게 뭐냐면은 수임장은 2개 이상의 직장예비군 부대를 05조 6항 2호 아까 말하는 건구 통편이죠. 그리고 3호 직계지 특광포 광군 제외 수강구 통운 이 경우에는 해당 직장 예비군 지휘관 중에서 선발한 통합 지휘관을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통합 지휘관을 둘 수 있는 거는 2호 건구 통편하고 직계지 수강구 통운만 둘 수 있는 건가 보다 생각을 하는 것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1호 산자중 통편은 여기서 말은 없지만 무조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라는 것은 통합지휘관을 두라는 겁니다. 4호도 자리지직편 같은 경우는 통합지휘관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2호나 3호 같은 경우 건구통편이나 직계지 수강구통은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통합지휘관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 직장예비군을 통합 편성을 운영할 수 있는 경우다. 이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하면은 결국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아까 뭐였죠? 산자중 통편하고 자리지직편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답이 다 맞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산자중 통편을 고르라는 거예요. 또한 통합지휘관을 둘 수 있는 경우가 아까 4가지 중에서 여기서 말은 없지만 1호 산자중 통편과 자리지직편은 통합지휘관을 무조건 둬야 되는 거고 2호 건구통편이나 3호 직계지 수강구 통운 같은 경우는 통합지휘관을 둘 수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통합지휘관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하면은 여러분들은 건구통편하고 직계지 수강구 통운을 골라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오답을 주는 것은 아까 특광포 광군 제외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특광 포함을 제외로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고 그러는데 포함으로 이렇게 해서 자체 오답을 또 같이 줘요.
그러면은 통합지휘관을 둘 수 있는 경우는 나다인데 나다항에서 또 자체 오답이 왔기 때문에 답은 한 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최근에는 5항하고 6항하고 통합해서 출제한 적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5항에 있는 인원 기준수하고 6항에 있는 내용을 합쳐버려요.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직장예비군 대대는 401명 이상 1600명 이하로 편성하며 건구통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5항의 인원수와 6항의 건구통편을 이렇게 합쳐서 문제를 출제하면 여러분들은 순간 이게 뭐 특이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특이한 거 없다 하는 거예요. 특이한 거 없다. 합쳐서 이렇게 낸다.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 이 1호부터 4호까지 산자중 통편, 건구 통편, 직계지, 수강구 통은 그 다음에 자리지직편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자체 오답 나오는 걸 알아야 되면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1호, 4호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는 것은 하고 얘기하면 1호, 4호를 골라야 되고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에 의해서 편성해야 하는 것은 그럼 1호를 골라야 돼요. 통합지휘관을 둘 수 있는 경우 그러면 2호, 3호를 골라야 돼요. 그 다음에 지병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럼 4호를 골라야 돼요. 이제 문제 푸시는 법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시행령 5 예비군 편성 7항으로 넘어갑니다. 자, 5항이 기준이고 6항은 예외 규정이고 7항도 예외 규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7항은 어민예비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민예비군. 자, 여기서 우리나라의 실제로 직장예비군은 훈령에 가면은 1기중대로 돼요. 즉 일반 직장예비군, 국가기관 직장예비군, 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 그리고 대학 직장예비군으로 한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민예비군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없어요. 어민예비군이라고 해서 한번 전체를 찾아보면요, 부산 어딘가에 대형 기선 저인망 수협 어민예비군 중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지금은 없다. 옛날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어민예비군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없는 것을 왜 만들었느냐? 전시에 필요하다는 거죠. 전시에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어민예비군과 선박예비군은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어민예비군은 직장예비군으로 들어간다. 물론 훈령에 들어가면은 이 어민예비군은 자체 언급도 없지만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비군법에서는 어민예비군이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민예비군은 직장예비군으로 들어간다. 근데 선박예비군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선박예비군은 뭐냐면은 이게 바다로 나갔을 때 어선단을 이루어서 나가면 그 어선단끼리 예비군 편성을 해가지고 뭐 소규모 적 같은 경우는 침투하는 적 같은 경우 처리할 수 있겠죠. 또 섬 같은 지역에 탄약 같은 거 옮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어선단, 이 선박 예비군은 크게 이제 이 어선단 예비군과 선박 예비군으로 두 개로 이제 구분을 해서 총칙은 이제 선박 예비군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평상시 편성이 아니고 이것은 일시적인 편조 개념이다. 편조 개념. 그걸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어민예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민예비군은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편성을 한다. 그런데 누굴 대상으로 얘기하냐면은 항구포구의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조합, 여기에서 근무하는 조합의 직원,
그리고 여기에 어선의 선주 그리고 승선원 하면서 가로에서 승선원의 규정을 얘기를 합니다. 승선원은 선원은 무조건 승선원을 보는 거예요. 그 밖에 어업을 생업으로 승선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승선이 생략되면 안 돼요.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 부둣가에 가면 엄청 많죠. 특히 횟집 사장들이나 뭐 건어물 파는 사람들 보면 다 어업을 생업으로 하죠. 그 사람들은 필요 없고 어업을 생업으로 배를 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어민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출제가 이렇게 됐어요. 자, 뭐냐면은 국방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합의 직원과 항구 포구에 거주하는 어선이 선주와 승선원하고 여기서 지금 뭐가 빠졌어요? 가로가 생략됐죠. 가로가. 이게 생략된 거예요. 이게 승선원에 대한 규정을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가로가 생략됐을 때 맞나? 틀리나?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예비군법은 문장을 흔들어 놓고 오답 준다. 이런 경우에 가로가 딱 생략이 되면요. 이 가로가 생략이 된 것이 맞느냐 틀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들은 바로 이 주변에 수색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 놓고는 가로를 생략하고 어민예비군을 어선단 예비군으로 또는 가로를 생략하고 선박예비군으로 이렇게 오답을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이 경우에 직장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여러 개의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조합이 있는 경우 이때 이를 통합 편성하라. 근데 이때 직장장은 편성 대상 인원이 많은 사람을 해라. 그래서 여통만장장이다. 그래서 이 공부를 전체 하실 때는 장관은 조합의 직원에서 선주, 승선원에서 조선승 잡으시고요. 반드시 가로 안에 선원이나 그 밖에 어업을 생업으로 승선하는 그래서 어생승 잡으시고요. 그리고 어민예비군이다. 요거를 꼭 잡으시고요. 직장장은 누가 하느냐? 여통만장장으로 한다. 그 정도 잡으시면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저께도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주소 구분 문제 내면 고수가 되면은 위치 못 잡으면은 고수가 돼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어떤 경우는요. 이 어민예비군하고 선박예비군을 다 같이 넣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선박예비군에 대해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이거를 맞는 문장으로 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선박예비군하고 어민예비군을 구분 못하면은 여기서 오답을 찾으려고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왜? 이건 주소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은 이제 선박예비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박예비군. 선박예비군은 아까 말씀드릴 때 편조 개념이라고 그러죠. 편조 개념. 이 선박예비군이요. 거의 대부분이 형태가 가로넣기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리고 비슷한 단어를 많이 줘요. 형태가 딱 이 형태가 됩니다. 이 형태. 그래가지고 다수의 가로를 주고 밑에 비슷한 단어를 주고 연결을 시켜버려요.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이런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1항부터 보겠습니다. 자, 1항은 어선단 예비군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2항은 선박 예비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그냥 선박 예비군에 대한 편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어선단 예비군과 선박 예비군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1항. 말 그대로 어선단을 이루어 출호하는 경우 고기 잡으러 간 거죠. 이 출호 기간 중 이거를 선박 예비군의 항해 중으로 가끔 바꿔요. 이 사람들은 고기 잡으러 가는 거고 이 사람들은 물건 날르는 여객선 화물선이니까 사람이나 물건 날르는 가는 사람이죠. 또 여기서 승선한 예비군 대원을 통합하여를 가지고 그 항해 중 승무원으로 두 개를 자주 바꿔요. 그리고 어선단 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를 갖다가 어민 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어선 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1항과 2항을 비교해 가지고 문제를 잘 줍니다. 2항도 연해를 항해하는 거죠. 연해를. 그런데 배가 어떤 배냐면 여객선 화물선이라는 거예요. 유조선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선박이라는 거예요. 해양장관이 지정하는 선박 아니고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선박 아니라는 거예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선박이 왜 헷갈리느냐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병역법에서 승선예비역 들어가면 거기서는 또 병장이 지정하는 선박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병장으로 나와도 여러분들이 순간 헷갈립니다. 그 항해 중 승무원으로 선박 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래서 1항과 2항을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죠. 자, 3항이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자, 3항은 1항 어선단 예비군, 2항 선박 예비군. 이 사람들이 이제 귀향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귀향했을 때, 출항했을 때는 당연히 어선단 예비군을 편성하는 거고, 귀향을 또 복귀로 줘요. 귀향이나 복귀나 뭐 사실 의미상은 차이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복귀로 주고 오답 줘요. 근데 귀향하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희망자의 하나요? 원하는 지역으로 간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오답 나온 적도 있어요. 뭐 그런 건 여러분들이 금방 구분을 하는데, 소속 지역 예비군 또는 직장 예비군에 복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어선단 예비군으로 편성이 됐어도 또는 선박 예비군으로 편성이 됐어도 이 사람이 배에서 내리면은 원래 지역 예비군이면 지역 예비군으로 들어가고 원래 직장 예비군이면 직장 예비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역 예비군 또는 직장 예비군 중에서 하나 생략하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귀향하였을 때 지역 예비군으로 복귀한다. 그러면 안 되죠. 또 이 사람들이 귀향하였을 때 직장 예비군으로 복귀한다.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두 개가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소속 예비군으로 복귀한다. 그건 지역 예비군, 시정 예비군 다 맞아요. 이런 경우는 또 정답으로 나와요. 그래서 두 개 중 생략되는 거 주의하시고 소속 예비군으로 복귀한다 그러면 맞는 걸로 보시고요. 자, 4항은 이 사람들이 어선단 또는 선박 예비군이 이 어떻게 서로 식별할 것이냐 서로, 그리고 누구의 지휘 통제를 받을 것이냐 그걸 얘기를 하는데, 이 어선단 또는 선박 예비군이 예비군 간의 식별을 위해서는 표지 및 신호를 미리 약정하라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과목에서 표지라는 용어는 있어도 표시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뭔가 지표를 얘기하고 할 때는 표지입니다. 표지. 통합방위법에서도 표지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도 표시로 오답을 가끔 줘요. 그래서 표시라는 용어 없다. 그래서 표지와 신호를 미리 약정해라. 그래서 지신미약 하십시오. 지신미약 하고, 고기잡이 또는 항해 중에는 고기잡이 중에는 어선단장, 항해 중에는 지정된 지휘자의 지휘 통제를 받아라. 자, 그런데 이것은 64회 때 저한테 강의 받은 사람들은 그분들 덕 봤죠. 한 문제를. 그때 상당히 문제가 좀 지저분한 문제가 났어요. 어떤 문제가 나냐면 이렇게 역시 가로형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읍이 계획으로 나왔어요. 이 비읍이 뭐냐면은,
약정이죠, 약정. 그리고 예비 공간의 식별을 갖다가 뭐라고 줬냐면요. 선박간의 식별하고 예비 공간의 식별을 같이 줬어요. 그 당시 풀으시는 분들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게 예비 공간에 있는 식별인지 선박간의 식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순간 당황해서 이 문제 많이 풀었습니다. 많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옛날 제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선박간은 그 당시 파란색으로 청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어요. 청색으로.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선박간 예비 공간이 선박간으로 출제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해라. 그리고 미리 약정은 계획으로 오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주의해라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딱 그렇게 시험이 나와가지고 저희 학생들은 이상 없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행 직장 예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직장 예비군 편성 기준과 통합 편성할 수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어민 예비군 설명을 드렸고, 시행규칙 6조 선박 예비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직장 예비군 편성과 이 직장 예비군이 어떤 절차로 편성을 하고 그 승인을 어떻게 받으며 만약에 편성이 됐을 때는 어떤 형태로 편성 현황을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직장 예비군을 해체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